안녕하세요. 6월 26일 궁대 증시.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오늘 시장 깊이 있게 한번 보죠.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좀 숨고르기 장세였어요. 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내렸는데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약간 그런 피로감이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코스피가 0.92%, 그리고 코스닥은 1.29%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 단기 급등하고 나서 차익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좀 커진 것 같아요. 네네. 특히 외국인하고 기관, 이쪽에서 양시장에서 동시에 순매도에 나섰거든요. 이게 이제 지수 하락을 좀 이끌었죠. 아,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도요? 네, 근데 이걸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순매수하면서 하락폭을 좀 방어하는 모습, 그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팔면 부담스러운데 개인이 그 물량을 상당 부분 받아냈다. 흥미롭네요. 보통 이런 날은 하락폭이 더 클 수도 있을 텐데 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개인이 코스피에서만 8,300억 원 넘게 샀고요. 코스닥에서도 한 2,300억 원 이상 순매수했어요. 뭐 시장 참여자들이 이번 하락을 뭐랄까 추세적인 하락이라기보다는 그냥 단기 조정 이렇게 보는 시각도 좀 작용한 것 같고요. 아, 단기 조정으로 봤다. 네. 하지만 뭐 외국인하고 기관 매도세는 이틀 연속 계속됐고요. 특히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도 2,200계약 이상 순매도하면서 좀 아래쪽으로 압력을 가했죠. 선물까지요?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 카카오 마이너스 9% 넘게 빠졌고요. 네이버도 거의 8% 가까이, 인터넷 대표주들하고 현대차, 기아 같은 자동차주들. 아, 현대차도 꽤 빠졌네요. 네, 3% 넘게 빠졌고 기아도 거의 2%, 그리고 건설, 지주사 관련 종목들 약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삼성전자도 뭐 1.79% 하락했고요. 전반적으로 진짜 파란불이었는데 근데 또 이런 와중에도 홀로 빨간불 켠 종목들이 있다고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네, 역시 SK 하이닉스죠. 오늘 2.45% 올랐습니다. 이게 미국 마이크론 실적이 예상보다 괜찮았고 엔비디아도 또 신고가 쓰고 아, 마이크론이랑 엔비디아 영향. 네, 그 HBM 고대역폭 메모리 기대감이 다시 커지면서 52주 신고가를 또 새로 썼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도 오늘 강했어요. 7% 넘게 올랐고요. 와, 한국전력 7%요? 네. 그리고 좀 흥미로운 점은 그 미국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간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나오면서 국고채 금리는 좀 내리고 원달러 환율도 1356원대로 좀 안정되는 모습, 이것도 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네, 금리랑 환율은 좀 안정됐군요. 근데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하락폭이 더 컸단 말이죠. 여기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코스닥도 뭐 외국인 기관 매도 영향이 일단 컸고요. 특히 그 한국은행하고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 아, 네네. 스테이블 코인. 네, 달러 같은 법정 화폐의 가치를 고정시킨 암호화폐, 이게 좀 확산되면 금융시장에 혼란 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했어요. 이게 이제 관련 기술 기업들, 예를 들면 핀테크나 NFT, STO 이런 쪽 투자 심리를 확 위축시킨 것 같습니다. 규제 우려군요. 그렇죠. 그래서 헥토파이낸셜 같은 핀테크주는 거의 16% 가까이 빠졌고 미투원 같은 NFT 관련주도 23% 넘게 하락했고요. 서울옥션 같은 STO, 증권형 토큰 관련주도 14% 가까이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와, 특정 테마가 확 무너졌네요. 테마별로 진짜 시비가 엇갈렸군요. 그래도 반도체 쪽은 좀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랐고 마이크론 실적도 좋았으니까요.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일부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 HBM 관련주들도 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전고체 배터리 업체 중에 퀀텀 스케이프라고 있는데 퀀텀 스케이피요? 네, 거기가 주가가 엄청 급등했어요. 하루 만에 30% 넘게. 그러면서 이제 국내 관련주로 꼽히는 나인테크 같은 일부 2차 전지 테마주도 같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미국발 호재가 이어진 거네요. 반면에 자동차나 건설 쪽은 분위기가 영 안 좋았군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 영향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증권사 분석이 나오면서 좀 심리가 위축됐고요. 아, 실적 전망. 네, 건설 쪽은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2% 넘게 나왔어요. 역성장한 거죠. 이 통계청 발표가 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 규제 우려, 이것도 관련 테마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죠. 그래도 이런 와중에 상한가 치거나 급등한 종목들도 있었잖아요.
개별적인 이슈의 힘이 참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 AB온하고 계열사인 텔콘 RF 제약. 여기는 1조 8천억 원 규모 기술 이전 계약 기대감. 이게 계속 이어지면서 나란히 상한가를 갔고요. 와, 1조 8천억? 네. 그리고 이연제약은 비만 당뇨 치료제 생산 계약 소식이 나오면서 22% 넘게 급등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퀀텀스케이프 급등 영향으로 나인테트도 12% 넘게 올랐고 마이크론 실적 호조 덕에 미래반도체 같은 일부 반도체주도 11% 이상 급등했고요. 개별 호재 따라 움직인 거죠. 네, 오늘 시장을 좀 정리해보면요. 큰 흐름은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한 조정이었는데 그 속에서도 반도체 강세라든지 아니면 개별 기업의 어떤 호재 같은 것들이 작용하면서 종목별로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선 점이 눈에 띄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지수가 오르고 내렸다. 이 사실 자체보다는 그 뒤에 있는 요인들 있잖아요. 수급 주체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글로벌 기술 동향은 어떤지, 또 국내 규제 이슈나 기업 실적 전망 같은 여러 변수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이걸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시장은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을 통해 여러 단서를 얻으셨을 텐데요. 글로벌 기술주의 어떤 견조함, 이게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시장에서는 또 규제나 실적 우려 같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좀 상반된 신호들이 섞여 있는 상황인데요. 당신께서는 앞으로 어떤 흐름의 변화나 가능성에 가장 주목하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